그 우리가 미디어를 받주는 방식에서 앞서 시간에 얘기했듯이 좀 더 닫아줄래? 앞서 시간에 얘기했듯이 온라인 상태, 리튼 미디어 폼, 즉 문서적 형태로서 전자 메일이라든가 어떤 팩스를 통해서 하는 방식이 있겠고, 또 이제 페이스 투 페이스 커뮤니케이션, 얼굴을 보고 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도 또 하나 스포츠 조직이 미디어에 대해 밥주는 방식.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디어 컨퍼런스가 있겠고 여러 가지 형식이 있고, 또 시간이 남으면 우리가 미디어에서 가장 블루칩을 할 수 있는 캐시카우, 스포츠 미디어에서 가장 보도하기 좋고 보도하고 싶어하는 그 셀렉들, 스타 선수들에 관한 어떤 상품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컨퍼런스는 아까 몇 가지 요소가 존재하죠. 밸류, 가치, 즉 뉴스워시, 뉴스로서 가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있느냐. 이 컨퍼런스가 그야말로 컨퍼런스의 주제, 이슈가 참 보도할 경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하는 내용인가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역시 타이밍도 중요하더라. 그래서 올바른 시간에 열려야 되겠죠. 다른 미디어 컨퍼런스 시간도 고려되겠고, 가장 적합한 시간, 적절한 시간에 열려야 되겠고, 또 미디어 데드라인. 지금은 이제 미디어 데드라인이 없지만 9시 만에 KBS 뉴스다 보도되게끔 하려면 오후에 하는 게 낫겠죠. 너무 늦어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너무 오전에 또 해버리면 너무 또 다른 뉴스가 그 뒤에 생성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가장 9시 뉴스에 타려면 오후 한 4, 5시에 한다. 그럼 특별히 그 나머지 시간에 이거를 몰아내고 새로운 뉴스거리가 들어갈 확률이 적겠죠. 그런 식의 어떤 시간들을 해야 되겠다. 과거에 신문 인쇄 매체일 때 데드라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간이 저녁 시간에 나오려면 오후 11시 이전에 뉴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인쇄가 11시 전까지 기사화되고 낮 시간에 인쇄가 되고 오후 2, 3시부터 뉴스가 인쇄돼서 나오면 배달 나가는 겁니다. 그야말로 오프라인 시대의 어떤 시대였겠죠. 지금은 이제 그런 다 전자메일 형태, 전자신문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데드라인이라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고, 또 지나치게 인터넷 뉴스에서 미리 다 나와버립니다. 너무 오전에 다 해버리면 그러면 9시 뉴스에서 별로 보도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최근성에서 도대체 그 인터넷 매체를 당할 수가 없죠. 많은 독자들, 시청자들이 다 알고 있어. 인터넷에 많이 떴기 때문에. 그럴 경우 9시, 8시 TV 뉴스에서는 보도 안 할 수도 있겠다 이겁니다. 근데 미디어 컨퍼런스를 개최한 입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8시, 9시 뉴스에 타는 걸 원하겠죠. 예? 그럴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TV 방송사를 고려해서 시간대를 한 4, 5시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미 낮부터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게끔 하는 방법도 존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는 이런 걸 타이밍 신경 쓰지 않을 수 있겠지만 요즘에 너무나도 많은 스포츠 조직들이 이런 미디어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타임도 중요하더라. 그다음에 역시 베뉴, 장소. 그래서 컨퍼런스 사이즈 중요하겠죠. 예상 참석 인원수를 고려해서 규모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잠실에 가보면 좀 너무 열악해요. 미디어 컨퍼런스 룸인지 그래요. 그러다 제가 한번 미국 같은 데 가서 미디어 컨퍼런스 룸 오면 참 잘 됐습니다. 우리 대형 강의실만큼 돼서 한 100여 명이 앉을 수 있게끔, 또 포디움이 있어서 참 카메라가 다 찍을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즉 미디어 친화적인 스포츠 시설 공간, 가장 중요한 컨셉이죠 앞으로는. 지금 여러분 잠실구장 가면 기자들이 어디 앉아 있어요? 본부석에 좀 앉아 있습니다. 빈자리 앉아서 취재합니다. 근데 해외 같은 경우 다 실내, 다 뷰도 좋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래도 잠실은 그나마 자리 밑에다 파워 라인을 해놔가지고 노트북 꽂고 합니다. 그러나 기자들이 바깥에서 할 경우도 있죠. 요즘 같은 경우 춥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런 해외 새롭게 지는 경기장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미디어와 친화적인 공간이더라. 기자들이 참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경기를 내다볼 수 있으며 여러 가지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즉 미디어 친화적인 스포츠 시설 공간. 아마 새로워진 경기장들은 그럴 거예요. 상암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상암도 아주 그렇지 못하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제 상암 같은 경우도 월드컵이면 중계석이 굉장히 많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본부석 그쪽 상당 부분 스탠드가 TV 브로드캐스터들, 해설자들, 중계 캐스터들 앉을도록 해놨겠죠. 거대한 스포츠 조직인 경우 이런 자기네 본사에서 할 수도 있겠고, 자기네 클럽에서도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스타디움,
스타디움에서 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 그다음에 역시 그 도시 그 중심 지역에 하면 좋겠고 모든 그 미디어 그 관계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데가 좋겠다. 그래서 가장 흔한 장소가 이제 서울에서 프레스센터인 경우가 있고요. 스포츠는 비교적 여러 군데서 저 올림픽공원 거기에서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현장 고려사항 여러분이 다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죠. 로고, 스폰서 로고, 팀 로고, 배너 있어야 되고 포스터 있어야 되고 적당한 어떤 포디움 이런 게 높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앞 사람은 이렇게 의자에 앉은 경우는 이렇게 막아줘야 되죠. 밑이 뻥 뚫리면 아무래도 무슨 문다르죠? 쪽벌다리 뭐라죠? 쪽벌 자세인가? 그거 보기 쉬운 거죠. 그러니까 앞에 항상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고 아무리 김연아가 뒤에 거를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가 없겠죠. 가릴 이유도 없겠지만요. 그래서 KB, 현대자동차, 이거 나이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참 요즘은 여러분이 다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또 이것도 들고서 뒤에서 서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람 불 때 쓰러지지 말라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그라운드에 있는 그 배너가 굉장히 작은 로고로 잘 있어야 되겠어요. 너무 크면 안 되죠. 그다음에 컨퍼런스 매달 때 어떤 그런 모델 프롭스를 쓸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새 구장, 새 유니폼 공표 시 새로운 모델이 필요할 수 있다. 우리 대표팀 새롭게 나이키가 디자인한 어떤 웨어를 가지고 월드컵을 출전한다 할 때 하는 미디어 컨퍼런스를 축제같이 엽니다. 그럼 거의 그 메이저 방송사들 다 가죠. 축구 국가 대표팀이 월드컵을 가는데 새롭게 이번에 입을 유니폼 하나의 퍼레이드 패션쇼 비슷하게 여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도 굉장히 미디어 컨퍼런스 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룸이 이렇게 좀 높아가지고 카메라가 잡을 때 이렇게 앞에 장애물이 없어야 되겠죠. 그런 얘기고 스피커 시야가 확보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스피커가 여기서 앉아서 하더라도 좀 높아가지고 모든 기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입니다. 그다음에 패널 테이블, 포디움. 기자석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고 테이블은 카버로 덮여 있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역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미디어 컨퍼런스 할 때 누군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관계자 다 아는 선수인 경우는 굳이 앞에 명찰이 필요 없겠죠. 스피커, 스틸리케, 손흥민 필요 없지만 옆에 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앞에 중요한 게 있죠. 팀 선수가 많이 다친 선수가 있다 그러면 대한축구협회 의무 닥터, 축구 대표팀 의무 닥터라고 명패를 하나 달아주고 암흑에 정형외과 의사 적어줄 필요죠. 이름 적어줄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저 사람 누구야? 이번에 대표팀에서 부상 선수가 몇 명 있는데 지금 한 2주 내면은 거의 100% 돌아오고 한두 선수는 한 달 내로 다 최 컨디션이 들어올 것이다. 이런 거 좀 왜 지금 대표팀의 선수 부상이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일 경우는 그 사람이 배석을 하는데 팀 닥터 잘 모르죠. 대중들은 잘 기자들도 모를 수 있죠. 그 사람이 나와서 하는 경우 이럴 때는 identify the speaker 스피커를 알아볼 수 있게끔 명패를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미디어 컨퍼런스 할 때 팁이 있는데요. 센시티브한 이슈를 할 때 좀 미리 좀 사전 질문을 하고요. 그래야 되겠죠. 그 컨퍼런스에 올라온 사람 가지고 참 공격적으로 질문해도 그렇고요. 그렇죠?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런 센시티브한 것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하고 그럴 경우는 또 그냥 자기 성명만 발표하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안 하기로 하고 입장만 발표하는 사죄를 한다든가 내가 이제 은퇴를 하겠다든가 폭탄선을 하든가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미디어 컨퍼런스를 하기 전에 개별적 인터뷰는 지양해야 된다. 사전에 나 오늘 이런 얘기 할 거야 하고 기자들과 다 얘기해 버리면요. 이미 이 기자는 송출했어. 미디어 컨퍼런스 도중에 암흑의 선수가 이번에 뭐 하기로 했다. 딴 기자들은 뭐야? 특정 미디어한테 사전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경우 다른 미디어사한테는 좀 불이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미디어 컨퍼런스 이전에는 그런 어떤 사전 접촉을 지양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미디어 이벤트. 앞서 얘기했듯이 미디어 컨퍼런스에서도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디어 이벤트는 좀 더 자유로운 인터뷰 시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거죠. 대표팀, 축구 국가대표팀이 미디어 이벤트를 하겠다. 이제 내일 모레 갑니다. 저기 러시아로 가요. 이를테면 러시아 월드컵 하러 가. 그러면 호텔에서 점심 식사하면서 미디어 대회를 엽니다. 그럼 기자들이 선수 옆에 앉아서 대화하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뭐 찍어주면서 가족 사진 찍고 이 선수에 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기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이런 것이 미디어 이벤트고요. 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앞서 얘기했듯이 그 프로야구 개막 한 3일 전에 미디어 이벤트 미디어 데이를 여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미디어 데이 식으로. 그래서 각 구단, 감독, 핵심 선수들이 나오고 그리고 굉장히 출연진이 많겠죠. 그다음에 개별적 인터뷰 혹은 전체 인터뷰 시간을 갖는 그런 경우가 있다. PGA 같은 경우도 굉장히 미디어 이벤트가 많다고 그래요. 미디어 컨퍼런스도 하고 원온원 인터뷰, 1대1 인터뷰 중요하겠죠. A라는 선수와 좀 인터뷰도 하고요. 테니스 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인기 선수 같은 경우 이런 원온원 1대1 인터뷰 같은 게 상당히 뉴스거리가 되는 거죠. 뉴스거리가 되는 겁니다. 특히 옛날에 마이클 조던 같이 농구 황제 이 선수는 인터뷰하는 모든 것이 동영상 기사화되고 TV에 잡히기 때문에 인터뷰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골프 같은 경우 식사도 하고 뭐 이런다고 합니다. 같이 기자들과 골프도 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가능한 어떤 비주얼 엘리먼트 시각적인 뭔가를 갖고 있으면은 미디어 어텐션을 받을 수가 있겠죠. 미디어 파티도 있다고 합니다. 미디어 파티. 아무래도 이런 걸 하다 보면 기자들이 밥도 먹고 선물도 받으니까 어때요? 이런 것이 뭐예요? 이런 어떤 미디어 대표 관계자들한테 이런 스포츠 조직의 뭐 스텝이든 뭐와 친해지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미디어 파티라는 게 같이 하면서 이것이 자칫 어떻게 보면 언론사들이 해당 스포츠 조직을 띄워주는 기자들을 잘 출근하게 한다는 얘기는 나름대로 좋은 전략이 되고 있죠. 스포츠 쪽에서는. 그러나 객관적인 시각 제3자에서 볼 때는 이건 A라는 언론사와 B라는 클럽이 이렇게 밥 사주고 뭐 이렇게 미디어 파티를 연다는 얘기는 띄워주기 보도를 할 개연성이 크다. 10개 구단 가운데 가장 사회적 공헌 활동을 많이 한 벌써 여기서부터 막 꼬이기 시작하죠. 남들 구단이 좀 그런 기사나 그런 식의 보도는 안 하겠지만은 하여튼 어떤 사회적 공헌 활동을 좀 열심히 하고 있는 A 구단, A 클럽은 이런 식으로 나가면 굉장히 그 엄청 띄워주기적 어떤 보도가 될 수도 있다. 디펜시브 스트래티지 어떤 앞으로 있을 좀 이렇게 방어적 전략이 되죠. 혹시 우리 구단에서 위기가 온다든가 스캔들이 온다든가 이럴 때 해당 기자를 잘 평소 때 해놓으면은 디펜드 할 수 있겠죠. 방어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이 존재한다. 하여튼 이런 것들도 하여튼 여러분이 나중에 뭐 도덕적, 윤리적 잣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접근해 보면 힘들어집니다. 그냥 하여튼 사는 것이 이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 평소에 이런 기자들 관리 차원, 미디어 관리 차원에서 스포츠 조직에서 일을 할 때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늘 이게 뭐 쉽지는 않겠죠. 참 그런 언론사에 있는 분들을 관리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항상 자기가 갑인 줄 알고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보도하면 너희를 칠 수가 있고 내가 어떻게 보도했다 너희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고 그런 자부심 속에 있는 게 바로 기자직이거든요. 그렇게 나쁘게 한번 보도되면 그 이미지는 확 달라지죠. 그렇죠? 계속 보면서도 그 프로야구 보면서도 김성근 감독이 나이 연세가 73살 되셨는데 별로 이렇게 기자들과 친하지 않으셨던 것 같기도 해. 계속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디스하는 보도가 많이 나가는 거 보니까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인터뷰. 인터뷰가 가장 그 언론사 입장에서는 가장 매력적이죠. 또한 이쪽 선수 입장에서도 인터뷰 자꾸 할수록 해당 구단에 관한 이미지가 좋아요. 인터뷰 내용이 되게 좋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경기 결과 경기 끝나고 인터뷰를 합니다. 이긴 선수 오늘 팀 승리에 공헌한 선수의 인터뷰하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서 스포츠 쪽에서는 뭐야? 퍼블릭들이 쉽게 직접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인터뷰하면서 바로 라이브로 듣는다든가 그거 녹화한 그 장면을 듣는다는 거는 어느 가감이 없이 바로 선수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매력이 있죠. 그래서 인터뷰도 사실 플랜드 된 거냐 언플랜드 된 거냐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저도 작가가 미리 보내줍니다. 해당 질의 내용을. 더 힘들어. 그냥 즉석에서 하는 게 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몰라 이거 질문하지 마. 그 넘어가 버리고 그건 나중에 컷하면 되니까. 이제 미리 플랜드 인터뷰 내용을 다 질문해 줍니다. 뭐 그러면 정보를 다 새롭게 조사를 해야 되고 막 어려워져요. 물론 확실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렵죠. 그렇다고 그렇게 카메라 찍는데 옆에 있는 거 적은 거 읽어볼 수도 없잖아요. 읽으면 또 이상하죠. 저 사람 왜 눈은 사시야? 뭐 사시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런 플랜드 인터뷰와 언플랜드 인터뷰의 어떤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지금 같은 거는 제가 얘기하는 것에 뭐 큰 실수는 없으니까 언플랜드한 강의죠. 이제 근데 그 스크립트를 제가 다 적어서 읽어버리면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대부분 스포츠 인터뷰는 사전에 계획되어진 경우가 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인터뷰가 그런 같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거 아니다. 또 모든 인터뷰가 뉴스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다 이거죠. 어떤 인터뷰는 오히려 같은 결과가 아니라 부정적인 결과, 긍정적인 결과 대부분일 것 같지만 부정적인 게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뭐 어느 도지사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다. SNS에 와이프 비자금이라고 그것이 가지는 아웃컴은 다르겠죠. 본인 의도와는 다른 그런 것이 존재하더라 항상 인터뷰는. 그다음에 모든 인터뷰가 뉴스로 되는 건 아니다. 인터뷰 내용이 자기가 뭐 했지만 이것이 어떤 남한테 좀 부정적인 소리로 비춰지더라. 그럼 인터뷰 내용이 잘리겠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가장 쉬운 게 뭐 잡지 인터뷰겠고요. TV 인터뷰가 가장 어렵고 효과는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미디어 담당자, 즉 스포츠 쪽에서 미디어 담당자가 이제 선수들, 팀 관계자, 감독한테 뭔가 이제 인터뷰와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업무를 해줘야 돼요. 또 교육도 시켜야 돼요. 요즘은 뭐 프로 선수가 되면 그런 대미디어 교육이 뭐 KBO 차원, KBL, K리그 차원에서 있습니다. 언론의 응대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프로 선수가 됐으니까 언론 응대는 어떤 식으로 가급적 어떤 속어 쓰지 말라. 그다음에 항상 정제된 언어를 쓰고 그 평상시 쓰던 말로 TV에 나갈 수는 없잖아요. 이런 어떤 담당자의 주요 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159쪽에 나와 있죠.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인터뷰와 관련된 일을 하더라도 이러한 어떤 기본적인 원칙들 더 미디어 매니저 슈드가 나오죠. 미디어 매니저 뭐예요? 스포츠 조직에서 미디어를 관리하는 직원이라면 홍보팀 직원이라면 뭐 기획팀 직원이라면 그러니까 스포츠 구단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select the type of media 미디어 유형을 선택해야 되겠죠. 가장 적합한 인터넷 매체가 좋으냐 방송사가 좋겠느냐. 가장 전달력이 큰 거는 방송사겠죠. KBS, MBC, SBS 방송사가 크겠죠. 그다음에 연합뉴스, 뭐 연합 그렇게 이제 대부분 뉴스 원으로 작용하니까요. 그다음에 be aware of the style of the most media outlet. 그 방송사들이 어떤 스타일도 알고 있어야 돼. KBS 쪽은 어떤 스타일이냐, SBS는 어떤 스타일, 인터넷 매체의 스타일은 무엇이냐,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쟤네가 그렇게 보도했어? 그걸 예상할 수 있어야 된다. 왜? 그 매체는 어떠한 특정한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겠죠. 그다음에 rehearse, interview, with more question. 좀 우스꽝 질문 던지면서 한번 훈련도 시켜라. 리허설. 인터뷰할 사람한테 한번 리허설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죠. 한번 연습 많이 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또 말 워낙 잘하는 사람이 있고 말주변 없는 선수도 있어요. 근데 보면 요즘은 선수들도 상당히 말주변이 좋아졌습니다. 인터뷰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해보는 거죠. Both routine and extraordinary situation. 일반적인 뭐 평범한 상황과 또 독특한 좀 다른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가능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스포츠 스페시픽 자원. 스포츠에서 쓰는 용어 같은 거를 회피해야 되겠죠. 오늘 했는데 알깠어요. 뭐 이러면 뭐 뭔지 무슨 소리 뭐잖아. 뭐 그런 어떤 자건 같은 거는 해야 되죠. 근데 또 때로는 또 우리가 하도 이 점잖은 말 속에 살다 보니까 방송에서 안정환 선수, 안정환 그 해설 같은 게 좀 이렇게 자곤이 많습니다. 그 하다 보면 외국 선수가 실수하니까 떼땡큐입니다 그래요. 그 옆에 캐스터가 떼땡큐가 뭐죠? 그러니까
매우 감사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이게 우스꽝스럽죠. 이게 뭐 어떻게 썰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웃으면서 넘어가는 보는 겁니다. 사실 우리 대화 속에 상당한 어떤 그런 은어적인 것도 쓰고요. 통하지 않는 말, 어른들이 모르는 말만 쓰는데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포츠 스페시픽 자곤, 그다음에 인사이더 랭귀지, 지들끼리 쓰는 말, 는 피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속어, 비어 같은 게 존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피하는 게 좋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로 해야 되는데 그니까가 종종 나옵니다. 그렇죠? 그니까.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쉽게 말하는 어떤 문어적인 표현, 스포큰 랭귀지들이 나오죠. 아까 얘기했던 뭐랄까, 쉽게 말하면 좀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뭐 그니까 종종 나오죠. 보면. 근데 사실 시청자들은 신경 안 써서 보는데 자꾸 자기가 인터뷰한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 말이 들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꾸 보면 이제 말 끝마디가 비슷한 경우도 있고요. 자주 쓰는 단어가 반복되고. 그다음에 뭐예요? 때론 또 encourage the interviewee, 그 인터뷰하는 사람한테 좀 더 뭐 즐기라, enthusiastic. 저 인터뷰를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말고 좀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렇게도 훈련시키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 나쁜 거 아니다. 괜찮은 거다 이거죠. 인터뷰할수록 좋은 거고. 또 instill an organizational culture, 미디어 트레이닝이 있는 그런 조직 문화를 만들라.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 속에서 인터뷰 훈련을 받는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마 그렇게 요즘은 뭐 해야 돼요. 심지어는 이런 게 나와요. 저희 학교 대외 협력팀에서 제가 뭐 기자가 전화로 질문하면 답변을 합니다. 그럼 기사화 되죠? 저도 몰라요. 근데 이메일로 와요. 교수님께서 어느 언론사와 인터뷰한 내용이 기사화되어서 우리 학교에 홍보에 많은 기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또 혹시나 또 저희가 빠진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하고 그렇게 옵니다. 그만큼 하나의 그런 미디어 트레이닝은 안 하더라도 그런 인터뷰가 상당히 학교의 이미지 홍보에 사용하죠. 그렇게 올라가는 홍보는 쟁걸음이죠. 해만큼씩 올라가죠. 아무리 수십 명의 선생님들 학교 구성원이 이렇게 올려도 한 사람의 실수가 그냥 나락을 치는 경우가 많죠. 뭐 얘기했지만 제가 2005년도 오면서 체육대학의 그런 AT, 애니멀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학할 때 신입생들이 막 특별히 운동을 막 시킵니다. 운동장 10바퀴씩 뛰게 하고 막 선배들이 막 시켜요. 그래서 그걸 없앴어요. 그걸 없앴는데 근데 은연중에 계속 존재하는 거야. 그다음에 신입생들 머리 다 단발, 물들이면 큰일 나. 필요 없다. 야, 물들이고 다 자유롭게 보내자. 거기서 어떤 규율 문화가 존재하면 되는 거지. 형식적으로 막 그러면. 근데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그래도 어떤 그런 부분이 전혀 기사화 안 됐죠. 그래서 체육학과, 체육대학 계열 학과도 이제는 좀 그런 어떤 군사 문화, 어떤 권위적 문화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걸 우리 이스터블리시 했어요. 특별한 거 없었어요. 근데 타 학교에서 만약에 무슨 뭐몇 학교에서 선배가 후배 구타하고 또 우리 학교 뭐 코치가 선수 구타한 게 딱 미디어 터지면요 바로 그냥 우리가 은연중에 그렇게 하나씩 겨우겨우 조금 그 이미지 제고했던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런 경우도 많더라.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인터뷰 같은 것을 미디어 매니저가 잘 셋업을 해서 중요하더라. 그래서 장소, 날짜, 주제, 인터뷰 시간, 뒤에 또 비주얼 에이드가 있어야겠죠? 한문 좋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재작년인가요? 작년 2월이네요. 작년 2월에 우리 학교 졸업식을 했습니다. 누가 왔어요? 장건석이 왔어요. 그래서 졸업생 100명, 기자 100명, 일본 아줌마 100명. 그리고 재학생 100명, 400명이 왔어. 졸업생 100명밖에 안 돼. 뭐 과 4개 학과에 한 120명인데 참석한 애들은 한 100명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기자들이 한 뭐 7, 80명 꽉 정신이 없어요. 그다음에 재학생들도 뭐 졸업식이니까 많이 안 오고요. 그다음에 일본 아주머니들도 오시고. 그래서 이제 학교가 기왕이면 이제 미디어 어텐션을 받는 거 아니야. 그날따라 뭐 양아무개 뭐 정일운가까지 다 졸업시킨 거야.
다 졸업시켰죠. 다 졸업했죠. 그러니 뭐 학교는 기회죠. 인터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졸업, 딱 뒤에다 뭐예요? 한양대학교 그 팝, 프로, 그 뒤에 그 비주얼, 한양대학교 우리 보통 그 스몰 로고가 들어가는 거 쫙 뒤에 깔고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면 정의로 장건석이 인터뷰에 졸업하는 기분이 어떻고 이제 그게 뉴스에 노출이 됐어요. TV 어떤 연예 뉴스에 노출이 돼요. 그러면 뒤에 이거 다 기획을 하는 거죠. 인터뷰 다 예상된 거죠. 그걸 이제 학교 홍보팀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대대적인 덕분에 저도 정의로 장건석 그 학위증 줄 때 매스컴 타죠. 근데 참 나빠요. 뒤에서 찍어서는 뒷모습 보이고 정의류와 장건석은 정면이 보이고, 그렇죠? 그게 찍는 게 맞죠, 그렇죠? 독자들은 관심 없죠. 누가 줬는지. 독자들은 정의류와 장건석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같이 찍었다고 미디어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절대. 근데 아무개 교수님 나왔어요. 정의류 장건석한테 뽀뽀를 했어요. 축하 뽀뽀를. 조금 좀 반응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하여튼 여자 교수님이 남학생 제자한테 뽀뽀한 건 관계없어요. 하여튼 그래서 나왔는데 그런 것이 뉴스거리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 해야 뉴스가 되죠. 어깨하고 뭐 악수하는 거 가지고 뉴스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 인터뷰를 받는 사람들이죠. 자기가 인터뷰 하겠다, 인터뷰 받는다 할 때 남들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뭐 다른 내용이에요. 텍스트, 콘텍스트가 뭐냐? 토픽에 대한 사전이 있어야 되고, 또 기자가 누구냐? 기자가 이게 조금 공격적인 사람이냐? 인터뷰 스타일이 너무 공격적이냐? 조사하는 차원이냐? 여러 가지 그걸 알고 있어야 되고, 누가 보는가, 듣는가. 그래서 인터뷰 수준 및 내용을 결정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제가 들은 바는 쉽게 말하면 올림픽을 앞두고 올림픽에 대해서 하면 전문가 입장에서 TV 뉴스에 나온다 할 때는요, 제가 강의실에서 딴 식으로 얘기했다가는 하나도 안 봐요. 수준을 한참 평범한 수준으로 가야 돼요. 대중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거. 영어 자주 쓰면 안 되죠. 강의 때 쓰는 식으로 미디어 매니저가 무슨 이거 막 곤란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죠. 스포츠 조직에서 어떤 홍보팀 관계자 이런 식으로 풀었어야 되죠.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9시 뉴스에 나오려면은 그냥 좀 평범한 수준, 쉽게 말해서 아주 전문직에 종사하지 않고 한 40, 50대 주부들이 그냥 가정생활의 한 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 뭐 그런 수준을 하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퍼포먼스, 자기가 인터뷰를 최대화로 효과를 극대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짧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길면 다 잘려요. 이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래서 이거 이런 면에서 이렇게 해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 그런 식으로 쫙쫙 15초, 20초 정도 답변을 하고 심플하게 짧게 직설적으로 돌려서 얘기하지 말고요. 그래서 초점과 키포인트를 잘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 삼성 농구단의 안준호 감독 보면 사자성어로 가지고 인터뷰했습니다. 오늘 경기, 그 양반 열심히 한자 한번 공부하시는 거예요. 오늘 경기는 뭐 군계 일학이었습니다. 또 왜 그러죠? 그걸 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한 선수가 너무도 뛰어나게 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 결과로 한자서 뭐 하여튼 재밌는 이슈 메이커가 됐어요. 이런 식의 어떤 인터뷰하는 거. 자,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다음에 갑니다. 이제 하나 이거 미디어 입장에서 볼 때 어느 스포츠 조직이든지 가장 블루칩이 존재합니다. 빙상연맹이면 김연아, 이상화, 모태범 이렇겠죠. 여전히 김연아 가겠죠. 그다음에 뛰지는 않지만 그다음에 축구 대한축구협회 하면 손흥민, 기성명 아주 블루칩이겠고 나름대로 K리그에서 뛰는 이동국 이렇게 이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 이런 선수들이 가장 그 해당 리그의 미디어 어텐션을 받게끔 해주고 뭔가 그 해당 구단, 해당 리그가 계속 보도하게끔 만들어주는 하나의 선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선수들을 갖다가 저희가 스포츠 스타란 말도 쓰고 이 선수들이 뭐예요? 돈도 많이 벌고 광고 출연도 많이 하고 그야말로 최고의 인기가 됐을 때 우리가 셀리브리티란 말을 씁니다. 영화 배우도 셀리브리티가 되겠고 스포츠 선수도 셀렙이란 말. 오죽했으면 우리말로 번역이 어려우니까 그냥 셀렙 그러더라고요. 셀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셀리브리티들이 결국 스포츠와 미디어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줘야 핵심이 된다. 즉 빙상과 TV가 만들어주는 건 뭐예요? 기별하겠죠. 이상하겠죠. 축구와 미디어, 대표 선수 중에 잘 나가는 뭐 EPL의 기성용이든 분데스리가의 손흥민이든 이런 선수들이 있다고. 자, 이런 것들이 솔직히 말해서 스포츠와 미디어를 연결시켜주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수들을 어떤 식으로 잘 관리할 것이냐, 어떤 식으로 이 선수를 스포츠 조직이 활용을 해서 해당 팀, 해당 스포츠, 해당 리그를 붐업시키고 뭔가 해당 스포츠를 대중들한테 쉽게 알릴 것이냐, 이 중요하거든요. 이거 굉장히 그런 셀리브레이트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그 스포츠 스타, 셀럽의 어떤 특징을 보자. 뭐 굳이 강의 안 해도 했지만 스포츠 셀럽의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김연아, 뭐 박태환, 뭐 좀 요거 좀 어렵지만은요. 박지성, 옛날에 박찬호도 그랬고요. 뭐 박세리도 어느 정도 셀럽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죠. 특징이 뭐죠? 일단 운동에서 좋은 어치브먼트가 있죠. 특히 월드 클래스면 더욱더 좋고 최고의 어치브먼트가 있습니다. 약간 그것이 부족한 게 소년제가 좀 그런 어치브먼트가 부족하죠. 근데 그러나 또 반드시 어치브먼트가 그 정도로 우리가 눈높이를 낮출 수도 있겠죠. 리듬 체조에서 세계 1위가 된다? 이건 뭐 신체도 그렇고요. 뭐 175짜리가 다리 올릴 때랑 165가 다리 올릴 때랑 그림이 틀리죠. 신체적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뛰어난 선수들이 많다 이겁니다. 나름대로 또 셀럽에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기준, 마이클 조던, 타이거 우즈도 마찬가지지만 뭐예요? 광고, 모델, 인도스먼트, 커머셜 인도스먼트를 굉장히 많이 하죠. 여러분은 뭐 나이키, 조던, 타이거 우즈, 조던, 타이거 우즈, 나이키, 예? 그다음에 뭐 그런 스타 선수들이 그 광고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 그 많은 또한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어요. 잘하면서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셀레브리티라고 얘기하죠. 뭐 호날두, 뭐 메시 다 셀레브리티가 하죠. 그러니까는 근데 만약에 힐튼, 팰리스 힐튼인가 누구죠? 그 딸이 여자 이름 누구죠? 패리스 힐튼인가? 그것도 우리가 셀레브라고 그래, 셀레브라고 그래. 근데 그런 사람도 셀레브야. 근데 영화 배우의 뭐 아무개 유명한 영화 배우도 셀레브리티 말을 씁니다. 연기를 잘하나요? 조금 차이가 있죠. 김태희는 여전히 셀레브리티입니다. 근데 영화에서 대박이 나나요? 잘 못하죠. 안 나죠. 드라마도 저 쏘쏘야. 근데 셀럽에 들어가죠. 광고 모델 많이 나오니까. 자, 일반적 드라마, 영화 쪽 셀럽과 스포츠 쪽의 셀럽 속에서 뭐예요? 퍼포먼스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영화는 대박이 나야 되고 드라마 시청률에서 대박이 나야 되는 게 아니죠. 어떤 외모라든가 다른 부분이 존재하죠. 이쪽에서 뭐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어치먼트 퍼포먼스가 존재해야 돼요. 일반적인 다른 분야의 어떤 셀렉과의 차이가 존재하죠. 약간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스타란 말을 씁니다. 근데 왜 스타인지 모르겠어요. 퍼포먼스, 연기력이 뛰어나서 그 드라마가 뭐 대박이 나고 영화에서 대박을 가져와서 셀럽이 되는 건지 잘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스포츠 쪽은 뭐예요? 퍼포먼스 쪽에서의 어떤 어치브먼트가 존재해야 되죠. 이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페리스 힐튼도 하나 셀럽인데 왜 셀럽이에요? 힐튼 가문의 딸이야. 뭐야? 인다우먼트 상속받았어. 거대한 유산을 받아서 된 거지.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렇지 않았으면 셀럽이 안 될 거야. 하나의 뭐 배우 정도 됐을까? 외모 뛰어난 너 일반인이 됐을지 모르죠. 뭐예요? 뭔가 상속, 유산, 부모 탓, 뭐 이런 분이 존재하죠. 근데 스포츠 쪽에서는 거의 본인이 성취해야 되고 본인이 노력해서 뭔가 일궈내야 되죠. 아버지가 아무리 뭐 어떤 거 소용없죠. 축구 선수의 뭐 유전자가 있겠습니까? 할아버지의 뭐가 있겠어요? 그와 무관하게끔 본인이 성취해야 되고 획득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쪽의 셀럽은 상당 부분 뭐예요? 내려오는 부분이 있다.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스타나 셀리브리티 코퓨처 핵심 특징을 좀 우리가 알면 좋겠고요. 스포츠 스타나 셀리브리티 역할, 어떤 역할이냐? 즉 프로모션 서킷,
선수 해당 제품을 띄워주고 해당 리그를 띄워주는 그런 과정에서 스포츠 스타의 역할이 뭐냐? 타이거 우즈가 골프를 많이 올려줬습니다. 또 나이키도 올려주고 또 나이키가 타이거 올려주고 그렇죠? 타이거 우즈, 나이키, 골프가 서로 막 올려주는 거, 띄워주는 거죠. 그래서 플레이어 매니지먼트, 스타들에 대한 플레이어 선수 관리에 대한 어떤 필요성 증가 또 한번 알아보자. 스포츠 스타 셀럽들이 다양한 어떤 내러티브, 이야기를 통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되는가, 레프리젠트 되는가를 살펴보자. 자, 김연아가 TV에 나와서 황금어장인가요? 기억나요? 강호동이 나왔던 거기서 어떤 식으로 레프리젠트 됐어요? 김연아가 뭐 올림픽 최고 선수, 돈 벌고 최고의 어떤 그런 모습이 비춰졌나요? 거기서 어떤 모습이 비춰진 것 같아요? 예? 인간적인 거. 거기서 막 발을 잠깐 보여줬나요? 못생긴 발. 사실 발 다 안 이쁩니다. 뭐. 근데 그렇게 겉으로 화려하고 최고의 선수도 발은 왜? 그 스케이트를 꽉꽉 줘야 되니 발이 막 일그러지고 그러겠죠. 훈련하다 보면, 점프하다 보면. 인간적인, 휴머니즘적인 요소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셀리브리티들. 아무리 지금 큰 선수라 할지라도 어린 시절, 어렸던 시절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포츠 스타,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죠. represented narrative. 뭐 셀리브리티는 아니고요. 하나의 대중 인기 있는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지금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은 좀 세시봉을 잘 모르겠지만 저도 좀 저보다 윗세대, 한 10년 윗세대 사람들이 좋아했던 그 가수들입니다. 10년, 거의 60대, 70대 분들이 크게 좋아했던 가수들이죠. 그 사람들이 지금 70 전후가 됐으니까요. 그 조영남 씨가 얘기하는데 어떤 항상 이 사람이 토크에 나오면 참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요. 항상 좀 비유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윤영주 씨 얘기해요. 집안 좋아. 뭐 시인도 있대. 일제 뭐 윤동주 반나 6천 팔면서 인기였는데 막 뭐라고 그래요. 가문이 좋은 거죠. 아버지가 또 영문학자고. 근데 그리고 또 뭐 김세환 씨 아버지가 또 저기 유명한 연극이냐. 햄릿이라는 연극을 뭐 수십 번 연극했던 유명한 연극이냐. 그래서 근데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 대학 다 졸업 못했어. 나만 서울대학 갔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서울대 갔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하는 자기는 어려운 과정. 자기 아버님은 결혼장수, 엄마는 가짜 꿀 만드는 장수하면서 어렵게 살았지만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 특히 가장 가난했던 과거와 관련된 부분 이야기들이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거 있다. 그 다음에 키 내러티브. 즉 미디어에서 사용되는 키 내러티브가 뭐냐. 역시 그런 어떤 성공담. 셀리브리티 스타디움을 형성하는 데서 역경의 시간들 그래서 어떻게 극복했으며 그때 좌절을 맛봤을 거죠. 승승장구할 거 그랬으면 재미없어요. 분명히 이런 스타 선수들도 뭐 가장 대표적인 김연아 운동 그만하고 싶었다. 스케이트 그만하고 싶었다. 뭐 이런 얘기겠죠. 특히 밴쿠버 끝나고 나서 관두고 싶다. 목표가 없어요. 최고 점수 금메달. 그 선수를 붙들어서 다시 소치까지 가서 은메달 딴 것도 대단한 거지만 이런 스토리. 왜 우리가 한번 높은 큰 진짜 일생일대의 꿈 같은 목표를 이루고 나면 마이클 조던이 그래요. 더 이상 이룰 게 없다. 최고에서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떨어지는 모습밖에 보여줄 게 없는 거야. 최고의 순간. 은퇴해버리잖아요. 자기가. 나는 더 이상 팬들한테 보여줄 게 없다고.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딱 은퇴를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리턴해가지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런 스토리들이 굉장히 언론 대중들한테 특히 우리 같이 감성이 큰 감성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크더라. 그다음에 또 스포츠 스타들이나 셀럽들이 미디어에서 어떤 식으로 보도되는가 방식, 특히 스포츠 미디어 관리 차원을 알려주는 방식인데요. 이래에 관한 여러 가지를 한번 알려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포츠 스타 할 때 솔직히 미디어 스타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이 좀 이해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스타 문화, 셀럽의 문화, 하나의 셀럽이 퍼블릭 프로퍼티야. 김연아 국민의 동생에서 대한민국 영웅이 됐어요. 대한민국 영웅 할 때 이미 대한민국 속에 퍼블릭이죠. 퍼블릭 프로퍼티야.
김연아가 네팔에 1억을 냈는데 뭐 나는 안 됐지만 기뻐. 아니 퍼블릭 이미지가 워낙 커서 그렇죠. 엔터테이너 즐겁게 해주고요. 스포츠 조직의 얼굴입니다. 대중의 얼굴이 되다. 한 선수가 잘못하면 그 리그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다음에 역시 스포츠스타는 큰 돈을 벌어야 됩니다. 가난해가지고는 안 되겠죠. 큰 돈을 벌어야 돼요. 특히 큰 돈을 버는 것이 바로 스포츠스타의 하나의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돈을 벌지 않으면 스포츠스타가 간주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대중들의 오디언스를 이끌어낼, 그래서 프로덕트를 팔 수 있는, 상품을 팔 수 있는, 즉 관중을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타이거 우즈가 지금은 좀 내리막 크게 떨어졌지만 한 10년 전, 15년 전에 타이거 우즈가 대회에 뛰느냐 안 뛰느냐가 그 대회의 위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중계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갤러리가 모아지느냐 안 모아지느냐, 그 차이가 컸죠. 그죠? 그건 뭐 우리가 여러 번 알 거 아니에요. 옛날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왔는데 호날두가 뛰느냐 안 뛰느냐, FC 바르셀로나 뛰는데 메시가 뛰느냐 안 뛰느냐 크죠. 네이마르 브라질 국가대표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막 태클하고 그래. 그냥 적당히 해주지. 세계적인 선수인데 막 기죽이려고 막 브라질 국가대표 초청해놓고 막 태클 막 걸어댑니다. 신체에도 큰 수지 않은 선수인데 우리 대표 선수들이 막 태클 걸고 그래요. 겁나죠. 겁죽이죠 사실은. 뭐 우리 의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capacity to sell product. 그죠. 김연아가 선전하니까 삼성 에어컨 역시 잘 팔리더라. LG는 소인제 쓰고 그런 어떤 그런 바잉을 자극할 수 있는 뭔가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선수의 어떤 카리스마 같은 게죠. 그래서 넘버원 마이클 조던 뭔가 호소력이 있고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야 되죠. 단순 잘생겨 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그런 것이 광고계에서의 어떤 나름대로 블루칩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국민적 글로벌 어떤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뭐 스포츠는 특히 그렇죠. 그다음에 다양한 미디어 대중들로부터 대중들이 접근할 수 있는 미디어 크리에이션, 미디어 창조물이 돼야 돼요. 미디어가 만드는 뭔가가 돼야 돼요. 사진도 그렇고 모습도 그렇고 미디어 크리에이션이 되겠다. 스포츠 스타는 앞서 지난 시간에 봤듯이 김연아 선수는 어떠한 모습 사진 하나도 하나의 미디어 크리에이션이 됩니다. 웃는 모습 자체도 얼짱이란다. 쌩얼조차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다음에 스포츠 탤런트와 이게 역시 관계가 존재해야 되겠죠. 잘해야 됩니다. 탤런트가 있어야 돼요. 이게 좀 약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죠. 여러 가지. 또 이런 스타돔, 비슷한 말이죠. 스타돔이라는 게 하나의 사회적 생산품이다. 그래서 오늘날 미디어들이 어떤 식으로 목적이에요? 그들의 대중들의 어떤 관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이 선수들의 어떤 스포츠에서의 성취, 또 이 선수들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들을 잘 연결시켜 가지고서 하나의 스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죠? 스타 딱 정해졌으면 이게 계속 스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기부 행위를 계속 해야 돼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스타는 스타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내가 스타가 됐어. 메달리스트가 됐어. 스타가 아니죠. 그것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 계속 미디어 창조물이 돼야 돼요. 어떤 식의 창조물? 홍보대사 활동, 사회봉사 활동, 좋은 활동, 기부행위 이런 걸 통해서 뭐야? 그 스타로서의 어떤 스테이터스가 유지가 돼야 돼요. 힘든 겁니다.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그런 스타가 벌이가 약해, 시원찮아, 스트레스 받겠죠. 선택하는 게 뭡니까? 그 대중의 어떤 연예계 스타들이 자살도 하고 그렇게 화려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바로 그냥 언제 그랬냐 싶고요. 경제적인 핍박 쪼들릴 수도 있고 그러한 화려한 생활 속에서 또 근검절약이라는 게 쉽지 않은 그런 그런 연예계 사람들이니까 이런 부분이 존재합니다. 어떤 스타덤이라는 게 항상 쉽지 않은 지위가 되고 있다. 뭐 늘 눈총 받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특히 스포츠 스타는 올림픽과 같은 그런 메이저 이벤트를 좀로부터 뭔가 이끌려야 되고요. 그러나 좀 안타까운 게 쇼트 리브도 그게 오래 가지는 게 않죠. 오래 가지고 않죠. 특히 외모로 많이 봤던 이미지가 있던 선수들 같은 경우, 특히 여자 선수의 경우 그렇게 오래 가기가 쉽지 않죠. 나이 들었구나 뭐 이런 얘기가 들을 수 있겠고 또한
다른 이벤트 때까지 특히 올림픽 스타들은 다음 이벤트까지 뭐가 다운기를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스타인데 그다음 박태환 같은 것도 참 안타깝죠. 뭔가 지금 한참 다운됐어. 뭔가 올려야 되는데 올릴 방법이 없어. 왜냐하면 리우 올림픽을 갈 때 거기서 뭔가 그때까지 가져야 되는데 그 중간중간 너무 꺼져 있어. 그 뭔가 자기가 아시안 게임 때 뭔가 금메달 딴다든가 운 따면 뭔가 좀 업할 수 있겠죠. 스타덤이 유지가 될 수 있었겠죠. 디프 연결 이게 지연됩니다. 다른 이벤트 때까지. 김연아 선수는 어떨까요? 지금 은퇴했지만 뭐예요? 평창 올림픽이 있죠. 평창 올림픽 뭐 할 것 같아요? 난 너무도 당연할 것 같아요. 마지막 김연아 선수 오프닝 세리머니 때 김연아 선수가 성화 마지막 주장 안 하겠어요? 그걸 가지고요. 인천 아시안 게임 때 김연아 쓰지 왜 이영애 썼냐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연아는 아껴야 돼요. 아꼈다 언제 써요? 평창 때 써야지 무슨 아시안 게임 썼습니까? 그렇게 우리 선수가 뭐 메달리스트가 많으면 김연아보다 더한 선수가 있으면 쓰고 또 하면 되는데 그건 이영애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미리 노출된 것도 있겠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런 특히 스타들 같은 경우 대부분의 메이저 스포츠에서 남자들이 많고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그 데이비드 앤드류와 스티브 잭슨이라는 그 사회학자가 있어요. 스포츠 사회학자인데 둘 다 한국에 왔고 스티브 잭슨 우리 여기 302 강의실에서 2008년도인가 특강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캐나다 사람인데 뉴질랜드 그 데이비드 앤드류 또 한국에 왔는데 우리 학교 와서 강의한 적은 없고요. 자,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어떤 스포츠 셀레브리티의 네 가지 차이점. 다른 셀럽들과 다른 분야의 셀럽들이 있습니다. 연예계, 영화계 뭐 이런 쪽의 셀럽과 스포츠 쪽의 셀럽의 어떤 네 가지 차이가 있다. 보니까 다른 분야에서는 상속된 재산이나 지위를 가지고 셀럽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스포츠는 그런 상속된 재산이나 지위가 아닌 자신의 능력, 재능, 탤런트, 노력, 헌신의 결과로 스포츠 셀럽이 만들어지고 상징되더라. 당연히 그렇겠죠. 그다음에 또 인기 있는 스포츠에서 뛰어난 선수인 경우 인기 스포츠에서 눈에 띄고 쉽게 명사가 됩니다. 스포츠에서 명사였지만 다른 분야 드라마에 나가서도 명사가 될 수 있다. 최근에 보니까 뭐 안정환이 그렇게 대단한 셀럽까지는 아니지만 스타였어요. 지금 뭐 연예 TV 프로 우리 동네 예체능인가요? 거기서도 블루치고 서정우 선수도 입담이 좋아. 뭐 소속사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뭐 그런 식의 어떤 다른 분야로 전이가 돼요. 근데 다른 분야 셀럽이 스포츠로 와서 스타가 될 수 없죠.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까 그런 식의 스포츠 스타가 타 영역, 방송인 부분, 연예계, 드라마도 출연도 가능하겠죠. 그런 쪽에 셀럽이 가능하다. 다른 셀럽들은 스포츠에서 할 수가 없죠. 고도의 능력, 탤런트와 재능과 훈련을 필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영역에서 실제로 사실적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올림픽 나가서 경쟁에서 메달 따는 거예요. 사실이야, 팩트야. 허구가 아니야. 근데 드라마나 영화는 뭐야? 허구야. 이미 다 계획되어 있어. 앞에 각본이 다 돼 있어. 주인공으로 네가 하기로 돼 있어. 영화 찍는 거야. 그래서 탐 크루즈가 수백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지만 뭐 이미 네가 하기로 캐스팅돼 있는 거야. 또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재밌는 영화의 주인공이라는 걸 다 정해져 있어. 사전에. 그래서 스타가 된 거야. 스타가 된 건지 이미 대단한 것에 끼어든 건지 모를 정도로 주어진 것이 많죠. 그러나 스포츠 스타는 뭐예요? 이미 자신의 노력에 실제 상황에서 성취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진실져야 돼요. 카메라 작업도 필요 없고 CG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아니 탐 크루즈가 두바이 건물에 딱 붙어 있어요. 실제입니까? 다 CG 작업이겠죠. 실제가 아니야. 이미 각본에 의해서 연출된 CG 작업에 의해서 영화를 찍은 거야. 스타가 아니야. 자기가 한 게 없어. 뭐 대단한 게 없죠. 물론 뭐 스턴트맨적인 거. 그러나 또 때로는 뭐 스턴트맨도 쓰겠죠. 근데 스포츠는 라이브로 직접 자신이 읽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에서 스포츠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스타들은 아까 나중에 다른 분야로 명사로서의 전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제가 타영에게 있는 스타들을 뭐 이렇게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니고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왜 스타가 되냐 그러면 왜 김태희 무슨 몇몇 누구 요즘 잘 나가는 게 누구예요? 이민호? 그게 왜 스타예요? 잘생겨서 키 크고
아, 물론 그거 맞아요. 이제 잘생기고 키 크면 다 스타예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연기를 잘해요? 잘하는지 못하는지 요즘 모를 정도로 이미 다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만들어져요. 몸짱이라서, 아, 그럼 누구든지 6개월 동안 딱 가서 훈련받으면 다 초콜릿 볶음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스타라고 하는데 왜 스타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김수현이 스타야. 드라마가 재밌어서요? 맞죠? 근데 드라마 누가 썼어? 자기가 썼어? 작가가 썼어. 또 요즘 또 촬영 기법. 그것도 원작은 또 어디 뭐 별에서 왔는지 이거 만화 가지고 한 거야. 아이디어에서 그 캐스팅돼서 스타가 됐고 또 한류 바람 타서 그런 거죠. 실제적으로 본인이 한 거는 거의 없죠. 본인이 한 건 뭐예요? 촬영 시간 밤새면서 찍어주고, 그래도 남들보다 열심히 해주고, 또 마스크가 또 어필하는 마스크래. 그런 거죠. 스포츠 쪽에서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부분이 역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수행이 선수의 명성, 인기를 유지시키더라. 성적이 나쁠 경우 명성과 인기 하락으로 작용한다. 우리 박태환 선수가 그렇죠. 옛날에 좋았던 시절이 있지만 이게 바로 다운되니까 바로 떨어져요. 근데 영화는 흥행 실패도 그 명사 유지돼. 장동건 뜰 때도 있지만 안 돼도 그게 유지가 돼요. 해당 그 인기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다른 영역의 스타들은 오히려 좀 인기 유지가 쉬울 수도 있겠어요. 근데 스포츠 쪽은 힘들어요. 짧고. 거기에 비하면 저는 그래 김연아 선수 같은 건 대단하고 봅니다. 메달 금 따고 은 따고요. 세계 선수권도 몇 번은 우승하고요. 그 품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특히 이런 스포츠와 미디어와 기업, 우리가 삼각관계를 얘기했습니다. 스포츠와 미디어, 그다음에 기업, 후원이죠. 삼각관계인데 이 중심에 스포츠 스타가 있다. 이 스포츠 스타는 해당 스포츠를 띄워주고 또한 미디어에 노출이 되면서 그 미디어가 핵심적인 컨텐츠를 갖고 있는 것 같이 보여주고 또 이 선수가 해당 기업을 선전해 주죠. 이 스포츠 스타는 그래서 스포츠 미디어, 광고주 이 사이에 서로서로 뮤추얼리 베니피셜한 코퍼레이트 시너지, 서로서로 호혜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는 어떤 기업적 시너지를 가지고 있다. 스포츠도 돈 벌고 미디어도 돈 벌고 쉽게 말해서 기업도 돈 버는 거죠. 마이클 조던 NBA 붕업시켰고 시카고 불즈 돈 벌어줬습니다. 제가 있을 때인데 하여튼 기억이라는 게는 300 몇 경기 셀아웃 크라우드예요. 홈 경기. 누구 때문에? 조씨. 던지면 들어가. 그래도 잠자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런 코퍼레이트 시너지가 있다. 자, 미디어, 마이클 조던 경기를 중계하는 방송사, 시청률 돈 벌어다 주고 또 사람들이 다 쏩니다. 기업, 나이키, 게토레이드, 코카콜라도 했나요? 헤인즈, 의류도 하고요. 여러 가지 했죠. 그래서 만화에 보시 마이키 셀 나이키. 마이클 조던이 나이키를 크게 팔게 했다. 나이키, 오늘날 나이키가 세계 넘버원 스포츠 브랜드가 된 배경에는 조던이 영향이 크죠. 조던이 큽니다. 그래서 마이클 조던, MJ, as the most recognizable person in the world. 농구 황제가 됐고, 나이키는 가장 파퓰러한 브랜드가 됐죠. 어트랙티브한 브랜드가 됐어요. 운동화 간지난 거 하나 사려면 되게 비싸요. 15만 원? 그것도 세일하는 거 사면 또 다르긴 다르더라고. 딱 보면 멋있어. 얼마 전에 했더니 얘기 안 해. 비싸게 준 거예요. 그래도 어떤 거 후져 보여. 얼마 전에 6만 원 주고 아울렛가 샀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내보니까. 그 디자인이고 컬러면요. 참 좀 구매욕을 자극시킵니다. 나이키. 아디다스도 그러고요. 다른 신발들도 그런데 하여튼 그만큼 프로미넌트한 브랜드가 됐고 또 NBA. 가장 글로벌 스포츠 리그가 됐죠. MLB보다도 훨씬 팬들이 젊고 또 젊은 층이 좋아하고 MLB는 그냥 미국, 미주, 일본, 한국 정도 하는 거죠. 중남미 몇 개국이랑. 농구는 그래도 유럽도 하고요. 아시아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요. 자, 이래서 스타, 선수, 기업, 리그
이 사이를 아우르는 미디어까지 다 하고 있다.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알아요? 오른쪽 위에 그림이요? 이게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처음으로 올림픽에 프로 선수들이 참가를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드림팀, 미국 프로농구 그 NBA 한 5명 베스트 5가 뛴 거죠. 그래서 매직 존슨이 포인트 가드입니다. 키가 2m 한 5cm 되는데 포인트 가드야. 마이클 조던이 슈팅 가드고 아마 찰스 바클리 이쪽이죠. 도박해서 돈 다 날렸다는데 찰스 바클리, 그다음에 패트릭 유잉, 그다음에 이게 칼 말론인가요? 오른쪽이가 유명한 선수들입니다. 이 아래 사진은 아마 그 NBA 그 덩크슛 콘테스트 같아요. 그래서 저기 여기 프리드 라인에서 날라가지고 뒤에 뭐 끈을 묶어서 천장에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본인이 뛴 거예요. 소위 말하는 에어 조던이죠. 채공 시간이 긴 거죠. 채공 시간. 참 보세요. There was only one man that could stop 마이클 조던. 마이클 조던을 스탑시킬 수 있는 딱 한 사람이 있다. 누구예요? That was 마이클 조던. 그러니까 자기가 스탑한 거죠. 은퇴를 한 거죠. 그러다 다시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스타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5년 반이면 마칠 거를 6년 반을 마쳤습니다. NBA 농구를 매일 보느라고. 저도 마이클 조던 농구만 보느라고 천천히 졸업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요거 샷 오브 디 에이지 1998년인데요. NBA 아마 파이널 경기 같아요. 마이클 조던이 머저비터를 쏜 장면인데 한번 여러분 검색해서 유튜브인데 참 안타까운 게 이때 유튜브 내용 보면 다 화질이 아무래도 다 아날로그라서 그런지 한번 보세요. 샷 오브 디 에이지 시대의 샷입니다. 하여튼 뭐 이거 제가 라이브로 본 상황입니다. 라이브로 봤다는 게 TV로 봤다는 얘기죠. 어떻게 가서 보겠습니까? 라이브 직관이 아니라 텔레비로 봐. 자, 이러한 어떤 스타덤, 셀리브레이트를 본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소위 말하는 기획사가 있어야 되는 식으로, 연예인들은 기획사에 있는 식으로 플레이어 매니지먼트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플레이어 매니지먼트에서 해당 선수의 상품성을 유지시키고 또한 상품성을 올려야 되겠죠. 선수라는 게 on the court, on the field만 있는 게 아니죠. off the court, off the field에서도 뭔가 또 그런 본인의 어떤 비즈니스 영역을 창출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플레이어 매니지먼트가 중요하더라. 그래서 IMG, 옥타곤, IB 스포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런 거 들어가서 보면 이쪽에서 스포츠, 이런 오락, 미디어 이런 거 하는데 매니지먼트를 합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IMG에서 선수 매니지먼트를 하죠. 쉽게 말하면 이거죠. 자기네 소위 말하는 이제 매니지먼트 회사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획사란 말을 쓰는데 매니지먼트 회사는 뭐야? 선수로 하여금 their full potential 모든 참재력을 성취할수록 도와준다. 그게 경기장이나 경기장 바깥에서 얘가 입담이 좋아. 얘 보니까 블루칩이야. 이거 뭐 강호동 같이 씨름판에서 하는 거 한계가 있겠죠. 오프 더 플레잉 필드 모래밭 바깥에서 MC로서 또 매니지먼트가 중요하죠. 요즘에 뭐 다 그러지 않습니까? 스포츠적 뛰어들었죠. YG도 YG 패밀리도 누가 들어갔죠? 김효주가 아마 YG에 들어있죠? 김효주가.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야 플레이 온 더 필드지만 여러 가지 이제 김효주가 만약에 보면 노래를 잘한다. 그러면 YG 패밀리의 가수와 콜라보레이션 좀 간단하게 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퓨전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요새는 그런 부분에서 선수들도 상당히 이런 매니지먼트가 중요하다. Their full potential. 아니 서정훈 선수 말을 잘해. 그 큰 선수가 그 포텐셜을 끌어들이는데 농구장에서 할 수 있는 건 퍼포먼스, 운동 수행 능력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이런 각종 오랑 프로 토크쇼에서 이 선수의 포텐셜을
최대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포텐셜을 끌 수 있는 영역에서 직장을 찾아야 돼요. 저도 이 교수 안 했으면 딴 거 했을 것 같아요. 늦었지만 뭐 방송인 해도 그렇게 마스크가 안 되지만 말은 조금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보면은 늙어서 안 되지만 그쪽 분야 뭐 이런 거.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저희 때 뭐 열심히 공부만 하고 취직하는 거고 뭐 유학 가서 뭐 교수가 되든 뭐 몇 가지 경로밖에 없어서 지금이야 조금 뭐 능력되고 특히 여자인 경우 영어 잘하고 키 크고 뭐에 다 방송으로 가잖아요. 뭐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스포츠 스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스포츠 스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가 존재한다. 내러티브란 말이 어떤 서사시란 말로도 번역이 되고요. 이야기인데 근데 스포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쉽게 말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스타에 관한 이야기거리가 뭐가 있느냐? 이 스포츠 스타들은 어떤 식으로 볼 거냐? 엔터테이닝 퍼포먼스다. 즐겁게 해준다. 당연하죠. 이 선수의 경기력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엔터테인 퍼포머가 되겠고 또 뭐예요? 오디언스를 이끌어내는 뭔가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있다. 매력을 가지고 있다. 오디언스를 이끌어내는 거죠. 뭐 안정환, 요즘 운동선수들 보면 그렇습니다. 옛날에 박찬호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스포츠ing 내러티브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다. 이야기거리를. 그래서 뉴스 스토리의 이야기거리가 되고 매거진 프로파일에 등장하고 TV 여러 가지 스포츠 이벤트와 관련된 소식들에 관해서 이야기거리가 되는 소재가 되고 있다. 스포츠 스타들의 어떤 바이오그래피, 자서전 같은 거 그런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죠. 선수들 자서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자서전 쓰면 어떤 내용을 쓸 것 같아요? 우리가 보지 않더라도 딱 잡힙니다. 자서전 내용이 뭐야? 가장 아까 얘기했듯이 뭐야? 휴먼 스토리, 역경 극복. 이건 뭐 가장 인간적으로 독자들한테 어필하는 내용이죠. 내가 세계 최고가 돼서 돈을 얼마로 벌고 거기서 거리감이 있죠? 나랑 똑같은 사람이야. 운동하기 싫었어. 무서웠어. 코치가 미웠어. 부모가 미웠어. 새벽에 깨우는 엄마가 미웠어. 그러나 지금의 그런 노력이 있었기에 뭐 이런 스토리 같은 거는 상투적이지만은 읽어봐도 재밌는 내용이거든요. 나는 훈련이 좋았어. 나는 운동하는 너무 좋아. 뭐 무슨 거리가 멀어지죠. 나는 공부가 재밌었어. 대학교에 수석하는 애한테 공부 재밌을 때 좀 있죠. 조금 있습니다. 하루 종일 공부해보세요. 재미있나요? 뭐 몇몇 근데 그렇습니다. 힘들지만 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계속. 그래서 이런 좀 바이오그래피, 자서전적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거 뭐 언어조에서 이런 것도 한번 탐색해 본다고 그랬는데 좀 짧은 시간에 보기엔 너무 그런 거고요. 봐도 이렇게 아주 새로운 내용 같은 거 몇 개 학위 논문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 대학원생 하나 몇 년 전에 지도했습니다만은 스포츠 스타가 쓴 자서전의 어떤 구성적 특징들, 아까 휴먼 스토리가 제일 많고 역경 극복 스토리, 그다음에 퍼스니피케이션, 스타지만 일상적인 어떤 인간적인 측면을 많이 그려내는 그런 걸로 그려내고 있죠. 그다음에 스포츠 스타도 역시 영웅이 있는가 하면은 악당이 존재합니다. 뭐 이렇게 보스크리에 둘 다 퍼블리서티를 그래 대중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만들어요. 인지를 해. 그래서 해당 그 스포츠 프로그램에 시청률도 올려주고 그런다. 그러나 이제 종종 이런 악당, 뭐 빌레인은 보통 노 커머셜 오퍼튜니티, 별로 모델로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영웅들은 커머셜 오퍼튜니티 기회가 많죠. 최근에 타이거 우즈는 히로에서 뭐가 됐어요? 바뀌었죠. 좀 이렇게 스캔들도 있고 경기도 못하는 바람에. 그래서 역시 이런 커머셜 오퍼튜니티가 많은 선수들이 중요하더라. 영웅이 되고 그렇지 않은 선수들이 있죠. 우리나라에 이런 선수 있어요? 옛날에 누가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렇죠. 너무 언론이 만들어냈습니다. 선수 그렇게 나쁜 선수 아닌데 누가 좀 그랬어요? 이천수. 아니 뭐 아주 좀 이렇게 좀 언론이 좀 심하게 만들어냈어요. 아니 좀 이렇게 지상연과 같은 데서 뛰고 싶다 그랬더니 EPL에서 내가 최고 뭐 이렇게 기자들이 좀 만들어냈는데 박지성은 하늘 같은 사람인데 이천수가 감히 그런다는 거죠. 근데 사실 2002년 때는요 이천수가 더 잘했어요. 근데 히든크가 볼 때 이천수는 좀 이렇게 컨트롤하기 쉽지 않은 친구다. 박지성은 성실하니까 노력하면 더 올라갈 선수다. 누가 될 거냐? 가장 성실한 애 누구? 박지성, 이영표를 데리고 가죠. 그러니까 히든크가 사람을 잘 본 거죠. 실력 면에서는요 그 당시에 이천수 훨씬 뛰어나죠. 빠르고 기술도 좋고. 그런데
포텐셜 좀 뭐 적응을 하고 기술에서는 좀 떨어지지만 성실성 이런 거 뭐 이영표나 박지성 당할 수가 없겠죠. 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어떤 주제가 내러티브로 오느냐, 스타들 경우 이런 어떤 뛰어난 능력, 스트라이킹 탤런트 뛰어나죠.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레거 투 리치 부자가 된 거예요. 가난해서 부자가 된 거. 레거 투 리치. 세레나 윌리엄, 박지성 다 이게 옛날보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죠. 뭐 그렇게 부유한 가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스포츠 통해서 부자가 됐어요. 그 스토리는 뭐 너무 과하게 보도는 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또 반감을 주죠. 제가 옛날에 언제는데 뭐 지가 돈 벌었다고 뭐 이런 또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런 역경 극복 속에 오늘날의 또 물질적인 어떤 행복도 존재하더라. 이런 것들이 가장 어필하는 내용이죠. 퍼블릭 스캔들 종종 잘 나옵니다. 그렇죠? 선수의 관중에 대한 어떤 욕설. 옛날에 농구 하승진 선수인가요? 하도 팬들이 뭐라고 하니까 한마디 했어요. 진짜 다 때리고 주고 싶겠지. 근데 결국은 이제 언론이 좀 제대로 보도해 주더라고요. 그 좀 하승진 선수 입장에서. 근데 과거에는 사실 또 팬들 편도 많이 들었어요. 안정환 선수도 뭐라고 하니까 한마디 해주고 싶죠. 일로 와봐, 내려와봐. 할 수 있겠죠. 선수라고 꼭 화나면 안 그러겠어요? 그걸 또 카메라 잡혀가지고 뭐 선수와 관중에 대해서 욕설 뭐 어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 역시 그다음에 이레틱 비헤이비어 어떤 기이한 행동들도 주제가 종종 된다. 주제가 좀 여성 선수인 경우는 어떤 섹슈얼라이제이션이 존재하죠. 그래서 셀프 섹슈얼라이제이션 자기 성화 성이란 말인 게 그때 이 성은 좀 섹스를 얘기하지만 자기를 성적으로 도구화한다. 그 이슈가 좀 제가 좀 이렇게 요즘 좀 관심 있어 보는 건데 이게 다 약간의 정도 차이 있지만 뭐 어떻게 보느냐에 차이가 있겠지만은 셀프 섹슈얼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선수만 있는 건 아니죠. 길 가다 보면 이제 짧은 치마 입고 짧은 바지 입다. 약간의 그런 성향이 스스로 그런 감정이 있는 거죠. 남자들은 뭡니까? 뭐 몸짱 만들고 이걸 탁 파인 걸 튼다든가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셀프 섹슈얼라이제이션이겠죠. 특히 연예인 쪽에서는 더 강하겠죠. 운동선수조차도 그런 게 존재하죠. 아까 안나 쿠르니코바라는 선수도 있고 사라포바 하나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포츠적 어떤 탤런트 플러스 뭐야? 외모를 가지고 하나의 스타덤 속에서 노는 거죠. 그런 거. 안나 쿠르니코바 세계 랭킹 10위 안에 든 적이 거의 없던 선수인데 그냥 외모 하나 가지고 셀리브리티가 된 선수입니다. 그래서 종종 손흥민 선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이건 버전이 지금 이 버전이 맞아요. 손흥민 선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종종 얘기합니다. 이렇게 특별히 어떤 실력에서 랭킹에서 세계 넘버원 된 거예요. 사라포바는 뭐 세계 1위까지 된 적이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 하나의 셀프 섹슈얼라이제이션도 스타들은 존재하다. 자, 이런 스포츠 선수에 관한 매니지먼트, 임플리케이션, 뭔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제 미디어 관리하면서 한 선수의 꼭 스타가 아니더라도 팀에 관해 가서 늘 스토리텔링. 이제는 뭐 이건 어디 가든지 다 적용되는 것 같아요. 학교도 스토리텔링을 해야 돼요. 우리 학교도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사소한 거지만은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이디어를 짜내야 돼요. 그것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반향도 크고 뭐 이상한 건 좀 대단한 거 보여주는 거는 지났어요. 그냥 그런가 보답니다. 오히려 나도 느꼈는데 그러한 것들이 운동선수의 어떤 모습 속에서 비춰지더라. 스토리텔링.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이 시도했던 거 좋은 것 같아요. 그 운동선수 그 멘토, 멘티 역할, 학습. 그거 계속 지속해서 한 학생이 4학년 됐을 때 어느 한 A라는 학생이 자기가 하면서 그런 데서 학업에서 어떤 대학 생활의 어떤 성공적 어떤 대학 생활기 운동선수로 갔지만은 4년 동안에 그런 과정에서 내가 오히려 중고등학교 때 경험 못한 것을 그 짧으면 안 돼요. 일회성 이벤트가 되면은 스토리가 안 나오죠. 쭉 그게 3, 4년 가서 자기가 학과에 대한 정체성, 학교에 대한 정체성, 운동선수로서 기숙사, 운동 기숙사에 있고 체육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클래스룸에서도 자기가 녹아 들어가는 모습, 뭐 이런 거 스토리텔링 되죠. 충분히 하고도 남죠. 그래서 이게 꾸준함이 있어야 됩니다. 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떤 지속 가능 경영 중에 서스테이너블,
오래 갈 수 있어야 되겠죠. 일회성은 뭐 누구든지 합니다. 그러나 이걸 제가 멘토 멘티가 좀 갖고 있어요. 이번에 멘토 멘티 하고 있어요. 작년에 뭐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모든 사업할 때 이거를 롱런할 수 있느냐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스산한 밤조차도 서스테이너블 해야 돼요. 고민 없으면 그냥 이벤트성으로 끝나요. 돈 많이 쓰고.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미디어 계획 수립 시 비호만 재능 있는 선수를 찾아 활용해야 되겠다. 말 잘하는 선수. 전태풍 선수라고 있었습니다. 지금 옛날 KCC인가요? 어디 갔죠? KGC로 왔나? 혼혈 선수. 한국말 참 어눌하게 재밌게 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인터뷰하는 게. 그 한국말, 그러니까 혀꼬바라진 소리로 한국말 하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아이고, 솔직하고 또 말하는 게 너무 또 이렇게 한국말이 서툴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계속 인터뷰 이겼을 때, 승리에 공헌했을 때 인터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사야지 경기가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죠. 포스트 게임 인터뷰도 또 다른 컨텐츠가 되는 거 아니에요. 프리 게임 인터뷰, 해프타임 인터뷰. 요새는 경기 중간에 때 해프타임 인터뷰 하죠. 감독들 잠깐 하죠. 전반전 중간에 벤치로 들어가기 전에 인터뷰 합니다. 또 포스트 게임 인터뷰, 프리 경기, 그다음에 포스트 게임 인터뷰가 하나의 홀 패키지가 돼서 상품성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재능 있는 선수, 감독을 찾아 활용해야 되겠다. 또 스토리. 뭐 제가 얘기하는 스토리가 이거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또 다른 스토리가 있으면 좋아요. 막 있을 것 같아요. 가족 이야기. 헤인즈 워즈가 왜 스토리가 돼요? 엄마 이야기가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냥 우리한테 낯선 혼혈 선수입니다. 우리한테 와닿는 거는 엄마의 스토리가 와닿죠. 그 엄마가 뭐겠어요? 여기서 미군과 흑인 미군과 애를 낳아가지고 여기서 살 수 없으니 미국 갔겠죠. 가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게 스토리가 우리한테 와닿죠. 가난한 시절 때, 가난했을 때, 가난했을 때 우리 60년대, 70년대, 80년대 가난했을 때 그런 스토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여자 선수에 관해서는 어그레시브 할 경우 좀 안 됩니다. 내러티브, 긍정적인 게 있다. 특히 여자 선수 같은 경우는 보호되어야 될 대상이죠. 뭐 정치 얘기해서 못하지만 우리가 상당히 이런 게 있습니다. 특정 어떤 정치적 이슈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 선수를 보호해야 되는 메커니즘이 발동하는 게 김연아. 특히 그렇고요. 그다음에 반기문 총장도 좀 보호 메커니즘이 발동하나 같아요. 이번에 무슨 성완종 게이트와 관련돼서 보호 메커니즘 전혀 언론에서 보호를 안 합니다. 그리고 약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정확한 모르는데 그럼 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엔 사무총장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언론사에서 뭐 성완종 리스트에 있느냐 없는지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걸 싫어하는 거죠. 왜? 국익을 생각하는 거죠. 이때는. 그러나 국내 정치인들은 그냥 가차 없죠. 뭐 가차 없습니다. 여러 가지 대외적 나쁜 이미지 부각에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피클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 개런티야 사실은 우리가. 즉 만들어진 방식대로 자 인터뷰를 하고 스타를 여러 가지로 만들어냅니다. 의도됐어요. 이런 식으로 오케스트레이팅 선수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의도된 방식대로 셀리브리티가 소비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마라. 노 개런티야. 아무리 그렇게 해도 반론의 여지가 있고 비판이 있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너무 지나치게 어떤 특정 선수를 띄워주면은 뭔가 스타를 만들려고 하려면 인위적으로 가다 보면 뭐예요? 의도된 바는 다른 것이 존재할 수 있겠죠. 특히 우리 같이 뭐 안티가 하도 댓글 형태로 존재하는 거니까요. 또 선수에 대해서 아주 잘 조련해서 만든 이미지야. 스포츠 조직에서 또 여러 가지 미디어에서 만들어졌지만 뭐야? 때로는 오디언스에서 그런 이미지가 버려져. 오디언스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 미디어, 스포츠 조직이 잘 만들어냈습니다. 최고의 어떤 선수에 관한 carefully crafted 아주 조각된 이미지를 만들었어. 너무 멋있게 만들었지만 뭐예요? 종종 might be abandoned. 관심 없어. 웃기네. 너무 인위적이야. 근데 왜 이래?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오디언스에서 왜? 오디언스 입장은 그렇지 않으니까. 왜? 자기는 이질적 오디언스가 다양하다 보니까 아무리 의도되게 이미지를 만들어내더라도 소비되는 방식에서는 다른 수가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